자, 이슈앤뮤직 이어갑니다. 세상의 이슈를 음악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슈와 음악의 만남. 오늘은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와 음악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부산의 역사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네. 그리고 제가 작곡가로서 이번에 이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곡을 새롭게 또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면 사실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1979년 10월에 그 이제 부산이란 마산이죠.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부마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박정희 군사 정권이죠. 그 군사 정권에 맞서서 이제 이 민주화를 외치는 어떻게 보면 그 부산대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벌인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었고 네. 이제 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인데 강현민 작곡가는 그 부마항쟁 뮤지컬 음악 감독도 맡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부산에 지금 내려온 지 딱 5년쯤 되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또 타향에서 또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런 항쟁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잘 알려지지가 않은 사건인 것 같아요. 참 네. 안타까운 사실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뮤지컬을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이제 부마 항쟁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결국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지 않을까 그렇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마 항쟁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43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뮤지컬을 첫 공개를 했고요. 네. 제목은 뮤지컬 1979 부마 그 촛불의 시작 이렇게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뮤지컬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을 더 깊고 깊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이 뮤지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뭐 몇 시 몇 분경에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그 몇 시 몇 분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외침의 목소리를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껴안고 있던 그 마음을 알게 될수록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셨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면은 아주 축제 분위기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좀 와닿았던 그런 그런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더더욱 와닿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부마 민주항쟁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간직해야 될 또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는 역사적 맞습니다. 이슈인데 네. 오늘 작곡가님께서 가져온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뮤지컬을 하고 나서 제가 좀 새로운 결심을 좀 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이요? 예,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노래를 또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그 가사 없이
어떻게 보면 연주곡처럼 음. 배경음악을 이렇게 듣기 연주곡을 이렇게 또 감상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좀 뭔가 이 순간을 그 1979년 10월의 그 순간을 좀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좀 찬란한 시절로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교향곡을 만들어보자. 오케스트라를 찾아가서 교향곡을 제가 작곡을 해서 한번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런 좀 과감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다행히 또 제가 이제 또 저 부산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네.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체코 프라하 이제 그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정말 단순하게 우리나라 갑자기 오케스트라 체코가 나와요. 갑자기 이 세계 절반을 뛰어넘어서 네. 그래서 체코 프라하 이제 시향이랑 연결이 된 거죠. 와. 예. 근데 이걸 또 얘기하기엔 또 다른 이야기라서 좀 너무 네네네. 긴데 이 체코 프라하 시향이랑 연결돼서 이분들이랑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계신 프로듀서님이라든지 그런 감독님, 지휘자분들도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셨고 한번 해보자. 네. 네, 왜냐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원래 영화음악 전문 오케스트라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뭐 스타워즈 작곡가 뭐 존 윌리엄스 이런 분들이 와서 영화음악을 했던 곳인데 이제 이런데 와갖고 갑자기 저는 영화음악 아니고 저는 사실 부마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헌정곡을 하나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가 또 남다른 거죠. 영화음악과는 또 다른 의미에.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목은 동트는 새벽벌. 동트는 새벽벌. 네, 이라는 그 새벽벌이 네. 말 그대로 이제 새벽 언덕이죠. 벌이 이제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렇군. 전 처음에 이게 새벽별이라고 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지 했는데 새벽벌이 맞군요. 오타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네. 새벽벌 도서관이라고 해서 부산대에도 지금 그걸 기념하는 그래요? 의미의 도서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트는 새벽벌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이제 그 부마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시가 있어요. 시비가 있는데 그 네. 부산대학교 안에 거기에 실제로 쓰여져 있는 동트는 새벽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따서 동트는 새벽벌이라는 제목으로 교향곡을 쓰고 또 감사하게도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체코 프라하 시향과 또 함께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갑자기 체코가 나와가지고 놀랐는데 네. 그럼 체코를 가신 거예요? 체코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협업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기술력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참 감사하죠.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네. 뭐 제가 항공기 타고 날아가지 않으면은 못 듣잖아요. 못 하니까. 네. 근데 기술력이 참 좋아져서 제가 원격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실제로 녹음을 하실 때 네. 그 오케스트라 녹음을 할 때 그 녹음장에 이제 그 한 카메라가 한 5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네.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이분들의 연습하는 것과 녹음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녹음할 때 뭐 나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네. 제가 초고음질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뭐 정말로 저기 예를 들어서 세컨 바이올린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분께서 213마디에 두 번째 틀렸다 이게 다 들려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초고음질로 이걸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 거기 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격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함께 녹음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거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체코 프라하랑 이제 여기 한국 같은 경우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쪽에서는 뭐 한 오후 시간대쯤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거 한국 시간에서는 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녹음 시간이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을 끝낼 쯤이 한 새벽 6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라. 네, 그래서 이제 동트는 거 제가 보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동트는 새벽벌이라는 제목이랑도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아까 세컨 바이올린이 틀렸다는 것을 네. 잡아내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게 네, 아무래도 들려요? 작곡가 작곡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들리죠. 예, 그게 들리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아무래도 자기가 쓴 곡이니까 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뭔가 네. 제가 원하지 않는 음이 들리면은 이제 그게 누군지를 이제 딱 포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이게
음질이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방향에서 이게 들리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쪽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네. 지휘자님이 그걸 듣고 이쪽 맞다, 이쪽에서 어떤 분이 틀리셨다, 다시 그 부분 녹음하겠다, 그래서 녹음 다시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와.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작곡가님의 그 귀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목처럼 네. 동트는 새벽벌을 몸소 실천하신 이 과정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곡 소개도 한번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고 곡을 어떻게 구상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제목만 보셔도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동트는 새벽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그 의미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거를 읽었을 때 네. 정말 동트는 느낌이에요. 음악 자체는. 들을 때부터. 아침 새벽 첫 해가 떠오르는 느낌. 근데 이제 그 1979년 10월에 이제 그 저 민주화 운동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된 날에 어떻게 보면 첫 해가 뜨는 이제 그걸 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아침에 들을 법한, 아침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절대 슬프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슬픈 사건이라고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 부마 민주항쟁을 취재하셨던 이제 기자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증언을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부마 민주항쟁은 마치 축제 분위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비극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 염원 그리고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교향곡에도 반영을 시키자 해서 이 전체적인 곡 분위기도 되게 밝습니다. 되게 밝고 희망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민주 네.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몸소 앞장 섰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느꼈던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열망 이런 것들을 교향곡에 담아보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작곡 방향성에 그렇게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작곡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선입견인지 이렇게 교육의 연장선인지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렇죠. 뭔가 슬픈 역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해자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물론 그 당시에 목숨을 잃으시고 뭐 많이 다치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확실하게 있어야죠. 그렇죠. 책임을 확실히 네.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만큼의 이 정도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고 네. 이분들을 피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 존경심을 담아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적인 그런 관점을 떠나서 그걸 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어떻게 보면 대국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최초 공개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네. 부산 CBS에서 최초 공개. 다른 데서 제가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부산 CBS에서 최초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네. 정말 오늘 최초 공개하는 거고 와. 이게 사실 뭐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으로 나오니까 네네. 또 보이는 라디오 영상으로 보시면 또 영상도 있어요. 음.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다 편집을 해서 또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시면은 또 유튜브 네, 너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공개. 그래서 네.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네. 일단 음악을 들으시고 영상도 궁금하시면 작곡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튜브에 부산 CBS 이슈 인사이드 들어오시면 영상까지 저희가 함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프라시앙이 들려주는 부망쟁 교향곡은 어떤 노래일지 궁금한데 끝으로 이 곡을 듣기 전에 좀 감상해야 될 주요 부분, 감상평을 알 수 있다면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 실루엣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운 그런 뭐 풍경인데 거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햇줄기가 이제 그 빗줄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새벽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 새벽 해가 한 반쯤 올라왔을 때 그 새벽의 태양을 중심으로 네. 그 새벽의 그 언덕을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무리들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부마 민주항쟁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지금은 다 뭐 나이가 뭐 60대, 70대이시겠지만은 다시 젊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젊어지고 그 새벽 해를 등지고 다시 한번 그 열망에 가득 찬 목소리를 외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전율이 있는 그런 감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프라 시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동트는 새벽벌 감상하면서 저도 마무리할 텐데 먼저 작곡가님 보내드려야겠죠. 작곡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동트는 새벽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